안녕하세요. 김현획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비 실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 책은 페이지 316페이지고요. 감가상각비 조정 3번입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비는 일단 고정자산을 먼저 등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고정자산별로 자산별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론 내용들을 잘 접목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산의 계정 과목이나 코드, 그다음 취득연월 감가상각 방법, 이거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자산 등록 메뉴 할 때 일반 전표해서 기존에 고정자산 등록을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 등록사항을 입력을 하는데 몇 가지 주의사항, 나머지는 뭐 동일하실 텐데, 자, 기초가액은 전기 취득가액입니다. 취득 원가를 기초가액에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정기 말까지 우리가 상각이 된 감가상각의 누적액이 되겠죠. 예, 감가상각의 누적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기말 장부가액은 이 기초가액에서 취득가액에서 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중에 취득 및 단기 증가가액, 그래서 이거는 단기 중에 취득을 했거나 장기 중에 취득을 한 경우, 기중에 취득을 한 경우에는 여기다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액은 전기 이전에 취득을 해서 2월 된 취득가액이 오는 거고요. 단기 중에 신규로 취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취득가액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양도를 했다면 일부 양도나 매각, 폐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단기 감소분의 취득가액을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본적 지출 누계, 이거는 정액법만 입력한다. 그래서 정액법인 경우에만 우리가 상각 범위액을 결정할 때 정액법은 누적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액법만 우리가 전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을 적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즉시 상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본적 지출액은 어쨌든 여기 즉시 상각분,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로, 즉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따 보실 거고요. 그다음 정기말 누계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그래서 정률만 상각 대상에 가산을 하게 되는데 전기말 감가상각 부인액을 우리가 개별 자산별로 관리하는 그런 란에 해당이 되고요. 송금 불산입 유보가 있었다면 플러스 유보의 경우에는 여기다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감가상각 의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인세나 이런 거 감면이나 면제를 받아가지고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제 상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게 되면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보다 적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상각 범위액만큼 우리가 송금산입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되기 때문에 그 의제 상각액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상각 대상 금액은 감가상각의 한도가 결정이 되는 그 금액이고요.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연수와 상각률은 특히 감가상각 방법과 그다음 내용연수 상각률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지금 상각 대상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이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금액,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 한도액은 요 상각 범위액 12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계상액을 결정하게 되고 경비도 우리가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지 판관비에 해당되는지 그걸 기록하게 되고 단기 감가상각비 회사 계상액하고 상각 범위액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게 되면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단기 상각비를 더한 금액이 자동으로 단기말 상각 누계액에 결정이 되고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있을 거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게 되면 취득가액에서 단기 말에 우리 기말 감가상각 누계 감노액을 차감하시게 되면은 기말 장부가액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2번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이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이제 입력하고 나면은 우리가 미상각분 감가상각비와 이제 양도자산 두 가지 감가상각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부상에 남아있는 자산, 우리 장부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미상각분 감가상각비에 계상이 되는 거고요.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비가 계상되는 그 항목에 해당이 되고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자, 우리가 우리 기말 시점에는 양도하고 처분을 한 그런 자산에 대해서는 단기 중에 처분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감가상각비에 별도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밑에 미상각분, 양도자산. 근데 우리는 이제 미상각분, 감가상각비를 주로 활용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명세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를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이제 우리 미상각분 감가상각비가 이제 여기 미상각분이 여기 내용에 나오면 이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조정을 하게 됩니다. 양도자산에 대해서도 양도자산 감가상각비가 이제 계산되는 어떤 고정자산 대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조정 명세서에서 조정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사항들을 합계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를 우리가 만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별다른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유형자산 정액법과 그다음 정률법으로 나뉘어가지고 이 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주고요.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분과 양도자산 이 두 가지가 있죠. 기말에 남아있거나 처분했거나 기말에 안 남아있는 거 양도자산, 기말에 남아있는 건 미상각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만지게 될 서식은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고정자산 등록 이 세 가지 메뉴를 주로 활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가요. 페이지는 우리 322페이지입니다. 자, 주식회사 아름상사죠. 그래서 아름상사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아름상사. 자, 아름상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름상사는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이 두 가지 작성을 하고 세무조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해보도록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의 경우에는요. 건물은 지금 보시면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했대요. 자, 무신고 시의 감가상각 방법은 건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정액법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무신고 시의 차량운반구는 정률법입니다.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률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자, 내용 연수는 건물의 경우에는 25년, 차량 운반구는 5년이래요. 회사가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신고한 내용 연수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줘야 되겠고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기간이다. 그 다음에 우리 수선비로 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건물 수선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전기에 3천만 원이 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자본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을 이제 비용 처리를 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이 돼서 송금불산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 말의 유보로 해당이 되겠네요. 전기말 유보. 뭐에 대한 거죠? 건물에 대한 거죠. 예, 이거는 전기 유보가 있다. 송금불산입 유보가 발생돼서 우리가 유보 잔액이 있습니다. 상각 누계액이 있는 거죠. 상각 누계액이 아니고 우리 전기말 부인 누계액, 유보 부인 누계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건물부터 등록 한번 해볼게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고정자산 등록에 이제 건물을 F2를 누르시면 이제 건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산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자산 코드는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자, 자산 코드는 1번이네요. 코드 1번. 그래서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공장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2020년 중에 취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취득가액이. 근데 단기중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가액으로 2월 돼서 넘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는 이따 보시고요. 단기 말에 취득가액은 2억 5천이 됩니다. 그러면 2억 5천을 여기다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 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3,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단기중 취득이나 감소의 경우에는 단기중에 새로 취득한 2020년 취득 연월일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다 취득가액을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도도 양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단기 그 감소분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6번 보실게요. 자, 전기말의 자본적 지출 누계. 정액법만 기록을 해라.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시면 이건 정액법에 해당이 되고 건물은 우리 정액법으로 계산하잖아요. 지금 정액법으로 상각 방법이 결정이 되어 있고 정액법인데 우리가 전기의 자본적 지출인데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건 우린 자본적 지출을 보는 거죠.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뭐 우리 즉시상각 특례 즉시상각 의제 특례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을 여기다가 전기 자본적 지출 누계액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중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별다른 내용을 기재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말 지금 부인 누계 그래서 정률만 삼각 대상에 가산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아까 있었죠. 송금불산임 유보 2,880만 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삼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면이나 면제로 인해서 의제삼각을 감가상각 의제를 한 그런 누계액이 있다면 여기다 반영해줘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럼 상각대상 금액은 2억 8천이 되겠고요. 2억 8천이 되겠고 그래서 내용연수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용연수는요. 지금 보시면 내용연수가 25년이죠. 그래서 여기다 25년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상각범위 한도액은 1,120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1,120만 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회사는 얼마 계상했어요? 1,200만 원을 계상했죠. 그렇게 되면 사용자 수정을 눌러서 여기다가 1,2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고 이거는 제조 공장에 해당이 되잖아요. 제조 공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도 판관비가 아니고 제조 원가로 그래서 500번대 코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 4,45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말 상각 누계액 3,250만 원에서 1,200만 원. 1,200만 원을 더한 4,450만 원이 우리 장부상 상각 누계액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단기말 장부가액과 그다음에 단기 의제 상각비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업종 있잖아요. 업종을 여기 보시면 업종 코드 2번을 코드를 걸어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우리가 완성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면요. 이제 차량 운반구거든요. 네, 차량 운반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차량 운반구고요. 지금 자산 코드는 동일하게 1번이네요. 관리부 승용차. 이번에는 이건 관리부서인가 봐요. 그러면 이거는 800번대 코드를 써야 되겠죠. 취득연월일은 2018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여기 단기중 취득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2018년 7월 1일에 해당이 되고요. 자, 기초가액은 지금 보시면 기초가액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249만 5,995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말 장부가액이 계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중 취득이나 양도 없었고, 그다음 자본적 지출도 해당 사항이 차량 운반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전기 감가상각 부인액이 있네요. 이건 송금 불산임 유보 잔액이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을 여기다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00만 원. 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어쨌든 상각대상에 가산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정률법이든 아까 우리 정액법도 여기 보시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을 기재해줘야 우리 세법상 유보 잔액이 있어야 세법상 취득가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정률이든 정액이든 여기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송금불산임 유보가 있었다면 여기에다가 잔액을 반드시 8번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차량 운반구 입력하다 말았으니까 지금 보시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100만 원 송금불산임 유보가 되겠었겠죠. 그래서 우리 상각 대상 금액은 이제 85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내용연수는요. 내용연수는 지금 보시면 5년이래요. 5년. 그다음에 정률법은 맞죠? 삼각방법 정률법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회사 계상액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200만 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800번대 코드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의제삼각비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업종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1번 이렇게 코드를 걸어주시면 우리가 지금 세법상 한도액은 383만 5천 308원이 되는데 우리는 200만 원으로 우리가 회상 계상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기말 보인 누계액이 있다면 그것만큼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우리는 넘어갈게요. 일단은 여기서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자산 등록하고 나서 미상각 자산 지금 다 지금 양도 자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정자산 대장에 등록했던 걸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예 하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러오게 되고요. 지금 건물의 경우에는 정액법 그 다음에 관리부 승용차의 경우에는 정률법에 이렇게 우리 고정자산에 등록한 내용들이 알아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을 부인해야 되는 내용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회사가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죠. 근데 지금 상각 범위액이 얼마죠? 1120만 원이죠. 그렇게 되면 자 회사 계상액은 지금 1200만 원이라서 80만 원만큼 이 조정액이 여기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큼을 우리가 상각 부인액 그 다음에 여기 밑에 23번 23번이 등장하게 되면 이것만큼 우리가 송금 불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880만 원이 지난해에 2월 된 전기 유보에 해당이 되죠. 지금 보시면 여기 2880만 원이 전기 유보잖아요. 여기에다가 단기 중에 송금 불산이 된 80만 원이 더해져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지금 26번에 296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정을 등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조공장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동일하게 이제 건물 이거를 직접 입력으로 바꿔놓고요.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그러면 80만 원이고요.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유보죠. 그래서 유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 유보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률법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리부 승용차를 볼게요. 자 그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회사 계상 상각액은 200만 원인데 시인 법인액이 얼마예요? 세법상 한도 22번이 383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83만 5,308원 1835-308 이내에서는 비용 처리해도 더 됐는데 200만 원만 3835-308을 비용 처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회사가 200만 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차방에 마이너스 24번이 마이너스가 등장하면 우리는 아무런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않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100만 원이 있죠. 자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100만 원만큼의 송금이 부인된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시인 부족액이라는 게 세법상 한도액의 회사 계상 상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 조정이 없지만 전기에 부인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우리가 시인 부족액 범위 내에서 183만 5,308원 범위 내에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은 우리가 송금으로 산입하는 그런 세무 조정, 반대 세무 조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 아마 이거를 송금 불산입 유보로 해놨는데 우리 이번에 세법상 한도가 우리 회사는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3835 308이죠. 3835 308만큼. 그러면 요 차액분에 해당되는 1840 308을 더 추가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에 부인됐던 이 100만 원을 100만 원만큼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도 시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 100만 원 마이너스 유보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차감 조정에다가 전기에는 우리 가산 조정이었기 때문에 여기 차감 조정에다가 관리부 승용차, 승용차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추인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유보는 감소죠. 전기에 발생됐던 유보가 추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만 원 유보. 밑에도 나와요. 밑에도 알아서 이런 세무조정 사항들을 반영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요거는 차감 조정으로 전기에 발생했던 상각비 전기에 유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산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대 세무 조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가 감소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정액법에서는 우리가 이 조정의 상각 부인액 23번, 24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인 누계액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률법에서는요. 정률법에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26번과 27번을 보시고 지금 여기는 밑에는 송금산입, 위에는 송금불산입. 이렇게 상각 부인액 조정액이 조정액대로 우리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정자산을 등록하실 때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상관없이 이 유보 잔액은 반드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유보 잔액 뭐 다른 건 동일한데 자본적 지출 우리가 정액법만 이거는 정액법만 전기 말에 자본적 지출 누계액을 기재하는데 지금 전기 말 부인 누계액은 우리가 건물도 기재를 하게 되고요. 자, 차량 운반구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정액법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번 자, 정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 우리가 정률법은 단기 즉시 상각 의제 자본적 지출만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장부가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기말 부인 누계액은 이제 100만 원. 여기는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이 유보 잔액은 동일하게 기재하고 그다음에 정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은 6번은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한다. 그거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계상액은 항상 이 상각 범위액하고 다르게 주기 때문에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얼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되는지 그거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부상사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부상사는요. 서부상사로 일단 가볼게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자, 서부상사에 해당이 되고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고 지금 세무조정을 하시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건물이랑 기계장치를 우리가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둘 다 이제 제조 원가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세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액법으로 신고를 했네요. 네, 정액법. 그래서 우리가 건물과 기계장치 모두 다 정액법으로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정률법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기계장치,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인데 기계장치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정률법인데 정액법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회사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내용 연수를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단 기간으로 적법하게 신고를 했대요. 그럼 내용 연수와 관련해서는 기준 내용 연수가 있는데 내용 연수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최단 기간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했으니까 자 40년은 30년에서 50년, 8년은 6년에서 10년이 가능한데 얘는 30년 최단 기간 그다음 6년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소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 수선비 규정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1,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수선비가 과연 소액 수선비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기장치의 전기말 상각 부인액은 550만 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공장 건물을 먼저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저기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건물을 이제 등록을 해보고요. 그리고 코드는 1번 자산 코드는 1번으로 지금 1번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회계 프로그램상 공장 건물의 자산 코드 1번, 조립기의 자산 코드는 1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3월 25일에 취득을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취득가액이 지금 1억 5천이죠. 그 다음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1,7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중 취득이나 양도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정액법인데 전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죠. 없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정액법이라서 전기와 단기의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모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단기말, 전기말은 내용이 없고요. 우리 아까 했던 거는 이제 전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이 있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 7번 단기 자본적 지출 누계액의 이 1,500만 원을 과연 반영해 줄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500 우리 소액수선비 이 수선비는 항상 소액수선비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수선비 아까 전에 개별자산별로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1,500만 원의 수선비가 지출이 되었죠. 이건 일단은 600만 원보다는 커요. 그래서 소액 이 600만 원 1번 규정은 벗어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의 5% 여기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억 5천에서 여기도 있네요. 1억 5천에서 지금 1,750만 원을 빼게 되면 지금 1억 3천 132500000이죠. 그러면 우리가 132500000 곱하기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게 되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그래서 이게 6625000이에요. 어쨌든 이거보다도 얘는 크기 때문에 얘는 소액수선비에 해당되지 않아요. 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수선비 계정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본적 지출액은 우리 취득가액에 가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액수선비 규정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이거는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요 즉시상각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은 지금 여기다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보 잔액이 있냐? 유보 잔액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은 없고요. 의제상각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내용 연수는요. 내용 연수는 지금 30년. 최단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자 30년으로 하게 되고요. 자 우리가 회사 계상 상각비가 얼마죠? 750만 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7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제조이냐? 여긴 제조네요. 제조니까 500번대로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1억 2,500이 됩니다. 의제상각비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업종의 경우에는요. 이제 업종 코드가 2번이라고 나와 있죠. 이 업종 코드. 그래서 2번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연화조 블록조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이 완료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한데 이 단기의 자본적 지출액을 판단할 때는 소액수선비 아까 우리 즉시상각 특례 요 규정 있잖아요. 요거를 해당된 사항이 없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소액수선비 규정은 요 600만 원과 그다음 직전 연도 장부가액의 5% 요거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기계장치고요. 조립기네요. 2018년 6월 1일 6천만 원에 1,600만 원. 600만 원이고 얘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기계장치에 해당되니까 기계장치로 가겠습니다. 자, 기계장치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1번 코드로 하라고 그랬고 조립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취득일은 2018년 6월 1일이고요. 상각 방법을 지금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번을 눌러주시면 정액법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 그렇고요. 자, 기초가액은 지금 6천만 원에 그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1,600만 원. 이렇게 여기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고 자, 회사 계상은 600만 원이죠. 일단 여기다가 600만 원 기록할게요. 이게 제조에 해당이 되고 잠시만요. 잠깐만 이게 화면이 꺼졌네요. 잠깐만요. 아까 입력한 건물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나 볼게요. 자,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기계장치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기계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지금 6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놓고요. 4,400만 원인데 지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기계장치 조립기에 전기말 상각 부인액이 있네요. 그래서 550만 원만큼 상각 부인액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금액을 반영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본적 지출액도 없고, 근데 전기말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이 550만 원은 우리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내용 연수는 지금 우리가 6년으로 결정했죠. 최단 기간에 해당되는 6년으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6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회사 계상액은 600만 원인데 우리가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996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조정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코드는 이제 13번. 업종 코드를 밑에 13번을 걸어주시고, 제조가 맞으니까 13번. 이렇게 걸어주시면 우리가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우리 전기말 상각 누계, 그 다음 자본적 지출 요 두 가지, 전기말, 단기말, 전기말 부인 누계, 요거를 좀 주의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미상각,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조정 명세로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자,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불러오기를 하시게 되면 고정자산에 등록되었던 내용들이 이렇게 불러져 오게 됩니다. 정액법에 모두 다 이제 불러져 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여기도 항상 조정액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회사 계상액이 얼마죠? 2,250만 원인데 회사 계상액이 2,250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단기에 우리가 한도액이 얼마예요? 560만 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689만 원만큼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도가 우리가 560만 원인데 5610-000인데 우린 2천만 원이나 비용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송금 불산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입력하시게 되면,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렇게 해서 한도 초과에 해당되고요. 요 금액을, 이 조정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유보 발생. 여기 보시면 여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이 조정 등록에도 밑에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보에 해당이 되니까 송금 불산입이 돼서 유보의 발생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립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 계상액이 600만 원인데 지금 한도액이 996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396만 원을 더 계상해도 되는데 계상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원래는 세무 조정이 없는데 지금 전기에 송금 불산입된 유보 잔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50만 원만큼 전기에 유보 송금 불산입된 부인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만큼? 396만 원. 요것만큼 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송금을 추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리면, 자, 이게 지금 우리 회계상, 우리 장부상에는 지금 얼마 계상한 거예요? 회사가 6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죠? 회사가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세법상 한도액은 얼마예요? 996만 원. 자,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세무조정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원래 전기 유보가 얼마 있었어요? 55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차액분에 해당되는 얼마? 396만 원. 396만 원만큼은 한도가 남는데도 600만 원만 감가상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에 부인됐던 금액을 이 396만 원을 한도로 해가지고 송금으로 추인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이때는 송금 불산입 유보. 한도 초과였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 5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추인해야 되는데 550만 원 전액은 안 되고 어쨌든 600만 원과 우리가 세법상 한도의 차액분에 해당되는 396만 원을 한도로 해서 송금 산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 등록에서요. 여기에다가 이제 차감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추인을 통해서 396만 원이 되겠고요. 자, 유보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사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링이 아니고 추인이죠. 추인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유보 감소. 이렇게 소득 처분까지. 그래서 감가상각과 관련한 거는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한도가 그 소득 처분이 결정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대로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도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만 잘 찾으시면 돼요. 판단해서 위치만 잘 찾으시면 됩니다. 자, 강남산업 가보겠습니다. 자, 강남산업은요.
고정자산에 대해서 지금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까지 작성해라.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불러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은 이제 기계장치에 해당되고요. 자산 코드는 1번 자동절삭기. 자, 입력을 하면서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강남산업. 자,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가셔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자,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그리고 자산 코드는 1번 자동절삭기. 자, 그리고 취득을 2019년 5월 1일에 했네요. 네, 그리고 취득가액과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내용 연수 5년이고요. 경비는 이제 제조로 처리를 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회사는 정률법으로 신고하고 상각을 해왔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상각 방법은 우리 정률법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을 2019년 5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2019년 5월 1일로 취득 연월일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보시면 취득가액은 6천만 원, 상각 누계액은 1,300만 원이죠. 그러면 6천만 원에 1,3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정기말 상각 누계 우리가 장부가액이 4,700만 원이 되고요. 자, 기준 내용 연수가 5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다 5년을 기재하겠습니다. 5년. 그리고 내용 연수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내용 연수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다면 기준 내용 연수를 무신고시 그대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여기는 정률법에 대해서 감가상각 방법만 신고를 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 무신고시의 방법 기준 내용 연수를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제조로 바꿔놓고요. 자, 자동절삭기 기계장치에 대해서 전기분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분계를 했대요. 자, 그럼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한 거죠?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 금액으로 지금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시인 부족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 시부인을 하는 대상에 해당이 되죠. 지금 보시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8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 회사 계상 상각비는 1,8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까 전에 이제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는 뭐뭐뭐가 포함되죠? 우리가 실제로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뭐 광고 선전비든 어떤 다른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나는 거는 모두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부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지금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과 1,800만 원은 함께 지금 시부인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익잉여금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단기 비용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이거를 자,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자, 여기 자리가 별로 없는데 일단 장부상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하는 이익잉여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잖아요. 500만 원. 자, 이거를 세법상으로 어쨌든 송금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지금 자본으로 계상했잖아요. 자본. 감누에. 송금으로 일단 계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한도에 대한 시부인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금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단기 비용으로 이건 지금 자본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단기 송금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떤 세무 조정이 나오죠? 자, 이익잉여금을 500만 원을 줄이면서 송금으로 500만 원을 하는 요 세무 조정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먼저 우리 송금으로 단기 손익으로 손익거래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 감가상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은 세법상 중요하지 않아요. 세법상으로는 우리가 송금으로만 처리가 되놓으면 뭐 감가상각비로 해놓든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해놓든 광고 선전비나 이런 것들을 해놓든 어쨌든 이걸 비용 처리를 해놓으면 그 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서 부인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얘를 비용으로 산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 송금 산입이죠. 이쪽은 그 다음에 이거는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만큼 먼저 기타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송금으로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시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을. 그래서 우리는 회사 계상 상각비는 어쨌든 1,800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해서 2,300만 원으로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익잉여금을 어쨌든 비용으로 송금으로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부인을 하는 거예요. 네, 송금으로 넣어놓고 자본이 아니고 송금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시부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따가 송금 산입을 입력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회사 계상 상각비를 계상할 때 2,300만 원, 1,800만 원이 아니고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올라갔으면 이걸로 인해서 이거는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1,8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상했겠죠. 우리는 우리 차변에 어떤 계정을 처리했는지 상관없이 대변 계정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나면 그 금액이 시부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늘어나게 된 그런 사건들을 찾아서 금액을 계산하고 그 2,300과 우리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왼쪽은 비용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차변 계정은 어쨌든 감가상각 계정의 이 차변 계정은 송금으로 계상이 돼야 되고 이익잉여금이 오게 되면 이 이익잉여금을 송금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분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얘를 송금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중요해서 이 감가상각 누락에 대한 분계가 중요해서 이걸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에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송금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분계 세무조정 분계를 먼저 시작하고 해야 된다. 송금, 산입, 기타. 그러니까 이거는 차관 계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거 이따가 하시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3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뭐 이거 외에는 뭐 송금불산 유보나 이런 내용들이 없죠. 전기말 유보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전기말 부인 누계액도 없고요. 그래서 단기말 잔고분액은 이렇게 계상이 된대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미상각 조정 탭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이제 장부에 해당되고요. 조정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러오기를 일단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절삭기가 이제 불러져 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회사가 2,4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죠. 회사가 계상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지금 보시면 한도액은 얼마죠? 2,100 21197,000. 그래서 송금불산입이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등록하면요. 우리가 일단 송금 산입을 먼저 해놓고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으로 계산한 거를 일단 비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로 처분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한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803000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송금불산입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803000 이거는 유보 처분이 되는 겁니다.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하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완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이걸 일단 송금으로 만들어주고 그럼 우리는 송금불산입 분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도 시부인 분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송금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오류수정 분계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송금, 산입 500만 원 기타. 요것만 기억해.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송금 산입 500만 원 기타 하고 그 다음에 시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용으로 송금으로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시부인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의 증가분과 그 다음 세법상 한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근데 이때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의 이 상대 계정, 감누액의 상대 계정은 어쨌든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본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자본을 비용으로 바꿔주는 그 송금산입 기타 처분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합계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합계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다 작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계표를 이제 불러오기 누르시면 우리가 그 조정 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미상각 잔액이 나오는데 상각 범위액은 21197,000. 근데 우리는 송금으로 2,300을 계상했기 때문에 1803000에 해당하는 것만큼 지금 보시면
1803-000에 해당하는 것만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03-000만큼 유보 발생으로 우리가 송금불산입 붕괴를 반영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됐고요. 자, 4번입니다. 네, 4번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주식회사 서부전자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다. 이때 기계장치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해서 세무조정을 해라.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감면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을 보시게 되면 감면법인이에요. 감면법인은 이거는 즉시상각 의제와는 다른 감가상각 의제라는 걸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받게 되면 언제나 회사에 어떤 금액을 계상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어떤 금액을 계상하든지 상관없이 세법상 한도액만큼 매년 감가상각비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원래는 우리가 송금산입이라고 하는 세무조정은 감가상각에서는 전기 우리가 시인부족액이 발생해서 전기 부인액이 있고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감가상각 의제 시에는 우리가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된 금액이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있다는 겁니다. 차감조정에 누적되어 있는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돼요.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반영해 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나와 있고요. 동일하게 등록하시면 돼요. 일단 등록해 볼게요. 자, 기계장치에 해당되고 부품 검수기고 취득연료는 이렇게 되네요. 취득가액과 전기말 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단기상각 누계액 제조 경비 주셨네요. 자, 감가상각 강법을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률법이 되겠죠. 건물을 제외하고는 정률법이기 때문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게 되고 기계장치 내용 연수는 5년으로 가정한다. 자,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것도 우리가 또 판단해 줘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수선비가 등장하게 되면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과연 계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소액 수선비는 이제 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전기말 장부가액, 전기말 장부가액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차감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4,000만 원인데 이 4,0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금액하고 둘 중에 큰 금액과 큰 금액보다 1,000만 원이 커야지 자본적 지출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4,000에 500만 원 하게 되면 2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소액 수선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할 수 없어요. 전액.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면법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감면법인이다.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송금불산입 유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도에 미달하게 되면 송금산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경우에는 전기 유보가 있는 경우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하잖아요. 근데 전기 유보가 없어도 송금산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게 좀 특이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전자고요. 서부전자로 가고요. 자, 서부전자. 이거 감면법인이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제 추가되는 거만 이제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 기계장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산 코드가 1번에 해당이 되고 부품 검수비. 자, 부품 검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취득 연월일은 2018년 2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률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률법이고요. 자, 기초가액을 보실게요. 자, 기초가액은 8,0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4,000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말 장부가액은 4,000만 원에 해당이 되는데, 자, 우리가 단기 중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자, 단기 자본적 지출 우리가 아까 판단했죠. 수선비에 대해서 판단해 본 결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 말에 부인된 누계액이 있나 봤는데 송금불산입 유보는 없고요. 이거 지금 감면법인으로 인해서 시인 부족된 조정액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거는요 어디다 적어주냐면 요 밑에다가 전기말 마이너스 금액이죠. 380만 원. 마이너스 금액. 그래서 유보 잔액이 플러스면 여기로 오게 되고요. 마이너스면 여기로 온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발생한 원인이 의제 상각으로 인해서 송금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요 감면법인으로 인해서 시인 부족이 마이너스 금액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적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세법상 장부가액과 그다음에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분을 여기다 기재하게 되는데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는 38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면법인의 경우에 요 9번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지금 내용 연수는 5년. 으로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회사 계상 상각비는 지금 1,000만 원으로 회사 계상 상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비는 제조에 해당이 되죠. 1번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과 그 다음에 우리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업종 코드가 업종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언급이 없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조업으로 일단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 볼게요. 자, 이제는 법인세를 감면을 받는 기업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상각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불러오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불러와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게 안 내려가지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제 뜨게 됐고요. 지금 보시면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송금산입에 미달하는 금액이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된다. 감면법인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회사가 생각한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데 지금 보시면 송금산입도 마이너스 유보만 있어요. 플러스 유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인할 금액은 없다라는 것이죠. 추인할 금액이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83만 6,200원만큼 우리가 원래는 200836-200만큼 송금 산입을 해도 되는데 지금 2천만 원만 송금으로 산입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추가적인 이 83만 6,200원을 우리가 송금으로 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요. 조정 등록에 가셔가지고요. 그 전에 여기다가 우리 단기 의제상가액 있죠. 의제상가액에다가 83만 6,20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입력을 하셔서 우리가 기존에 원래 380만 원만큼 있었잖아요. 380만 원. 이것도 계속해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836200만큼 송금산입을 해야 되는데 2천만 원만큼 2천만 원만큼 우리가 계상이 돼서 우리가 시인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83만 6,200원만큼 우리가 덜 계상을 한 거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플러스 유보가 있어야 그래야 추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송금을 이만큼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감면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면법인이면 어쨌든 우리가 전기 유보가 있으면 그걸 추인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언제나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제상가액에다가 836200을 입력을 하시고요. 조정 등록에 가보시면 여기에다가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836200 그리고 유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료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83만 6,200원만큼 우리가 의제상가액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 지금 380만 원에
우리가 단기에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된 84만 6,200원이 더해져서 우리가 기말에 의제상각 누계액은 463만 6,200원 이렇게 결정이 됐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고정자산 등록 가보시면 내년에 2월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 다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장치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우리가 요렇게처럼 요게 마감 후 2월을 하게 되면 내년에 요 금액이 단기의 의제상각 누계액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제상각비 단기 중에 의제상각비로 인정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기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면법인이 등장했다. 감면법인이 등장하게 되면 자, 우리 마이너스 유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인부족액에 대해서는 여기 전기말 의제상각 누계 여기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상각 범위액에 한도액에 만약에 미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380만 원과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의제상각비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미상각분 상각 조정 명세서 가보시게 되면 단기 자본적 지출까지 이제 반영이 돼서 우리 회사 계상 상각액이랑 이 즉시 상각 의제 요 금액까지 같이 반영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84만 6,200원 만큼 송금 산입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회사 계상액이 지금 2천만 원으로 계상이 됐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회사에 계상한 금액은 회사 계상액은 1,000만 원인데 요 즉시상각분 의제 때문에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 요 1,000만 원 요 두 금액을 더해가지고 회사 계상액과 별도로 우리가 별도로 기재해 줬잖아요.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되는 금액 요 두 개가 더해져서 우리가 한도 시부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그래서 2,000만 원하고 요 상각 범위 20836-200 요 금액을 비교했을 때 83만 원 여유가 남잖아요. 그것만큼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감면법인은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는 자 9번과 그 다음에 전기말에 2월 된 거, 그 다음에 단기에 추가적으로 의제상각비로 계산한 금액 요 두 가지를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액 수선비 지출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자본적 지출 여기에다가 반영할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기말에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정액법만 여기에다 기록하는 겁니다. 6번만. 그다음에 유보의 경우에는 송금불산입 유보 같은 경우에 플러스 유보는 8번. 가산 조정에서 발생했던 유보 잔액 플러스 유보 잔액은 우리가 8번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유보 잔액은 우리가 9번에다 입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감면법인의 경우에 의제상각액이 등장하면 9번과 그다음에 17번을 꼭 입력을 해줘야 되고 이 미상각분 조정 명세서에서도 여기 단기 의제상각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나왔고요. 그래서 감면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 기록하시면 되겠고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사실 위치만 잘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정액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의제상각액인 경우에만 요 밑에다가 입력하는 우리가 원래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는 그냥 두시면 돼요. 두시면 되는데 우리가 의제상각에 대해서만 여기다 입력하는 그런 절차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미상각분 조정명세서까지 하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만약에 합계표까지 작성하라고 하면 이 조정명세서 합계표는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시고 저장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케이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겠고 감가상각은 좀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연습을 우리 연습 문제 통해서 기출 문제랑 같이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